모든 것은 2025년 8월 6일 작은 섬광과 함께 시작되었다. 연구실 안에 고요하고 무균적인 순간이었지만 그 함의는 너무나 깊고 불길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측소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비상 수동 조작 모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초신성 때문도 블랙홀 때문도 아니었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쓰리아의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은 해성, 혹은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성간 방랑자일 거라 여겨졌다. 차갑고 고요하며 예측 가능한 존재. 하지만 웹 망원경의 센서가 고정되고 첫 데이터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들이 포착한 것은 단순히 예상 밖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드러낸 화학적 특성은 어떤 자연적인 모델과도 맞지 않았다. 그 비율은 기괴했고 원소들은 서로 어긋났으며 행동은 불규칙했다. 숫자들이 계속 도착하면서 화면을 지켜보던 모든 천체 물리학자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만약 이것이 혜성이 전혀 아니라면 어쩌지? 만약 이것이 무언가에 의해 보내진 것이라면?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는 혜성의 코마, 즉 핵을 둘러싼 밝은 가스 외피에서 나타났다. 보통 태양으로부터 6천문단위나 떨어진 이 거리에서는 혜성은 잠들어 있거나 얼어붙어 있거나 비활성 상태여야 한다. 그곳의 햇빛은 너무 약해서 의미 있는 가스 분출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이미 활동 중이었고 그것도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제임스 웹은 예상했던 수증기가 아닌 이산화탄소가 지배적인 스펙트럼 선들을 포착했다. 엄청난 양이었다. 물보다 8배나 많았다. 그 비율 8대 1은 단순히 특이한 정도가 아니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일반적인 해성들은 겨우 0.7에 도달할 뿐이었다. 마지막 성간 방문자였던 보리소프조차도 0.5 주변에 머물렀다.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였다. 온도나 태양 근접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천체였다. 마치 자연이 허락하지 않을 조건해서 정확히 이 화합물을 분출하도록 설계된 것 같았다. 더 이상하게도 코마는 유령처럼 희박했다. 먼지나 고체잔해, 일반적인 혼돈은 거의 없었고 오직 가스뿐이었다. 통제되고 매끄럽고 고도로 특정한 가스 방출, 이는 해성 형성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외계의 화학작용을 시사했다. 웹 망원경이 더 깊이 고정될수록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졌다. 그 센서는 가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를 포착했다. 바로 니켈이었다. 강력하고 일관적인 니켈 스펙트럼 선들이 자외선 및 근적외선 대역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흔적이나 이상 현상이 아니었다. 강력하고 명확하며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신호였다. 니켈 선들은 배경 위에 완벽하게 쌓여 있었고 천체가 가까워질수록 농도가 증가했다. 3.8 천문단위 지점에서는 이미 초당 10의 21승 원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2.85 천문단위 지점에서는 그 양이 한 자릿수 전체만큼 증가했다. 하지만 충격은 니켈의 존재가 아니었다. 사라진 것이었다. 바로 철이었다. 웹 망원경부터 초대형 망원경, 그리고 재민이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비에서 철은 부재했고 평평했으며 죽은 듯 아무것도 없었다. 신호도 흔적도 심지어 잡음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자연 해성과 운석에서 니켈과 철은 항상 짝을 이룬다. 그들의 비율은 니켈 1대 철 15로 항상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3I 아틀라스는 가능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규칙을 깼다. 니켈이 철보다 40대 1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알려진 자연 과정은 없다.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금속을 분리하는데 에너지, 기계, 그리고 의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우주를 조용히 표류하는 한 천체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아니 어쩌면 전혀 수동적이지 않게 해내고 있었다. 화학적 특성이 완전히 해독되기도 전에 판스타스 추적망의 눈에 다른 무언가가 포착되었다. 3I 아틀라스는 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성이 그러하듯이 태양열이나 압력 때문에 가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승화 분출이 그만큼의 운동량을 생성하기에는 너무 추웠다.
그런데도 겨우 72시간 만에 그 천체의 속도는 초당 0.1미터 제곱만큼 증가했다. 그 숫자는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시만한 크기인 11km 너비의 천체에게는 그 정도의 가속도는 엄청난 것이었다. 마치 엔진 없는 유람선이 죽은 듯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서 속도를 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변화 또한 매끄럽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움직임의 주요 궤적 위에 겹쳐진 미세한 도약, 불안정한 깜박임을 관찰했다. 마치 천체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스 분출, 균열된 지각 또는 태양풍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 어떤 것도 그 리듬과 일치하지 못했다. 어떤 것도 그 규칙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칙적이었기 때문이다. 7점 시간마다 3i 아틀라스는 등대처럼 날카롭게 예측 가능하게 밝아졌다. 밝기 곡선은 굴러다니는 파편처럼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고정된 시계 태엽 장치 같았다. 어떤 이들은 시트 같은 표면이 햇빛을 받는다고 제안했다. 다른 이들은 속이 빈 회전 프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정밀하게 움직이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고 승화, 무작위성, 무질서한 구조가 모두 실패할 때 남는 것은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즉, 3i 아틀라스가 공학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축되고 제조되었다는 가능성이다. 아마 의도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잔해일 수도, 파편일 수도, 지구가 숲을 키우기도 전에 멸망한 문명에 버려진 우주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살아있는 무언가, 아직 작동하는 탐사선, 아직 반응하는 기계 장치, 우리를 보고도 신경 쓰지 않는 시스템, 자연이 아닌 설계에 의해 정해진 궤적을 따르는 무언가. 왜냐하면 어떤 혜성도 깊은 동결 상태에서 깨어나 철없는 금속 니켈을 방출하고 연료 없이 가속하며 기계적인 리듬으로 회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의 최고 장비 앞에서 숨김없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수동 조작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닉의 속삭임이자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어쩌면은 우리가 외계 기계를 직접 보고 있는 첫 번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설령 우리가 틀렸다라고 해도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이미 경고였다. 가속도 데이터가 여러 관측소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새로운 정보의 흐름, 즉 광도 곡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험 우주 망원경인 제민이 남방우 관측소에서 얻은 광도 측정 데이터는 3i 아틀라스가 7.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밝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자체로 그리 특이할 일은 아니었다. 많은 해성과 소행성은 불규칙하게 회전하며 햇빛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반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돈스러운 회전이 아니었다. 밝기 급증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확했다. 불규칙한 바위에 회전처럼 서서히 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등대처럼 완벽한 간격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가스 방출량이 증가하고 물체가 가속할 때조차 이 빛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메트로놈처럼 그 주기를 굳건히 유지했다. 이러한 안정성은 훨씬 더 구조화된 무언가, 즉 햇빛의 무작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반응하는 무언가를 시사했다. 일부는 태양 복사열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넓고 반사적인 구조물인 광범이 돋칠 수 있다고 이론화했다. 그러한 시스템은 이론상 가속과 규칙적인 섬광 패턴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평평한 패널이 달린 회전 플랫폼을 제안했지만 모두 동의했다. 그 행동은 알려진 어떤 자연 물체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회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고 기계적인 맥박이었다. 그리고 매번 지나갈 때마다 지구에서 지켜보는 장비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속삭였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은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측하는 사람들에게서 왔다. 8월 여섯째 날 21시 11분 그리니치 표준시, 지상 관측소들은 웹 관제 센터에 경보를 보냈다. 다른 망원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스펙트럼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금속성 수치가 급증했으며 어떤 중력 법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속도 곡선이 나타났다. 그때 일이 벌어졌다. 비상재정에 즉 예정된 모든 관측을 중단시키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장기 임무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변칙을 조사하게 하는 극히 드문 프로토콜이었다. 이는 귀중한 시간, 연료, 예산을 소모하는 조치이며 망원경이 발사된 이후 손에 꼽을 몇 차례만 실행되었고 성간 물체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다. 몇 분 안에 재정의 명령은 위원회를 통과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넘어 프로젝트 과학자의 책상에 직접 도착했다. 승인은 만장일치여야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웹 망원경은 방향을 틀고 장비들을 재보정했으며 21시 17분 그리니치 표준시에 NIRPC 장비로 3 아틀라스에 고정되었다. 그 첫 번째 데이터 패킷에서 나온 것은 단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었다. 스펙트럼은 혜성의 얼음 같은 지문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휘발성이 강한 탄소 화학 성분을 보여주어 알려진 모든 태양계 천체들을 온순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재정의 결정은 단지 과학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의 경고였다. 역사상 가장 발전된 망원경이 우주 전체의 탐사를 멈추고 하나의 기계를 쫓은 것이었다. 과학자들이 웹 망원경의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익숙한 것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산화탄소 대 물의 비율은 완전히 비정상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통념을 산산조각 낸 것은 금속 프로필이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해성, 모든 소행성, 모든 운석에서 철과 니켈은 함께 이동한다. 그것들은 같은 별의 용광로에서 태어나 물리학적 결합을 이루고 고대의 폭발 속에서 융합된 것이다. 그 비율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 동반 관계는 절대적이다. 여기서는 아니었다. 3 아틀라스에서는 니켈이 도처에 있었고 철은 사라졌다. 감소된 것도 아니고 가려진 것도 아니며 완전히 없어졌다. 모든 검사는 깨끗하게 나왔다. 자외선 분광기 팀은 알려진 12개 이상의 철선을 교차 참조했다. 그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니켈은 마치 투광등처럼 스펙트럼을 환하게 밝혔다. 3415, 3524, 3769 옹스트롬 그리고 그 이상의 파장들이 노이즈 위로 선명하게 쌓였다. 실험실에서 이러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게 알려진 과정은 괴너지 화학, 산업적 압력, 그리고 정밀한 제어를 포함한다. 팀은 한 가지 설명을 제안했다. 43도에서 기화하는 휘발성 화합물인 니켈 카르보닐의 존재였다. 그러나 이 분자조차 드물고 철의 완전한 부재를 설명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연적인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스펙트럼 지문이 나타났다. 보리소프와도 오우무아무아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너무나 비뚤어지고 너무나 의도적인 화학적 구성에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들조차 묻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장소, 어떤 세계, 혹은 어떤 기술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 미스터리의 가장 기묘한 부분은 심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에서, 박물관에서, 무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 문서에서 나왔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하늘의 금속이라고 불렀다. 투탕카멘 왕과 함께 묻힌 칼날은 거의 11%의 니켈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고대 도구로는 만들 수 없었지만 운석의 화학적 지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바빌로니아 서기관들은 떨어지는 별들과 불타는 돌들에 대해 기록했고 이는 항상 전쟁과 파멸의 징조와 짝을 이루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발견된 엘리트 유물, 반지, 구슬, 단검 등은 지구의 어떤 광석보다 니켈이 풍부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 떨어지고 빛나고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금속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동일한 흔적을 보고 있다. 높은 니켈 함량, 철은 없고 알려진 출처도 없다. 도시보다 오래된 유물에는 우주에서 형성된 금속에서만 나타나는 결정띠인 비드만스테텐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역사가와 물리학자 모두 이제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진다. 만약 그 유물들이 단순한 운석 조각이 아니라 접촉의 증거였다면 어떨까?
만약 그 금속들이 별에서 온 단순한 잔해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지나갔던 어떤 것의 파편이었다면 어떨까? 그리고 3I 아틀라스가 단순히 다음번 변칙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책의 다음 장이라면 어떨까? 과학자들이 고니켈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배출물을 계속 분석하는 동안 칼텍의 한 연구원이 열 데이터에 숨겨진 뭔가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세 개의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빛의 패턴 속에는 미묘하지만 일관된 전자기적 리듬이 숨어 있었다. 그 주파수 맥동은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무작위적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의도적인 송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다. 웹센서들은 그것을 기록했지만 처음에는 장비 노이즈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노이즈가 아니었다. 방출 데이터를 소리화하여 가청 파형으로 변환하자 반복되는 박동이 드러났다. 음악도 아니었고 언어도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싹한 무언가였다. DNA, 결정, 성장, 고대 건축물의 설계에서 발견되는 구조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학적인 율동, 소수 강역, 피보나치 비율, 기하학적 하모니였다. 이 신호는 우주를 가로지를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어떤 관측자라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강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파에 담긴 것이 아니라 물체 자체의 행동 속에 새겨진 일종의 우주적 지문, 마치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부스러기 흔적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다른 존재들 또한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신호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었는가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미 누가 이 신호를 들었는가였다. 웹 시스템 제어권 장악 사태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지 불과 며칠 만에 남방우의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에서 이상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미한 태양 활동으로 인한 변동으로 치부되었으나 진실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남극, 아르헨티나, 서부 호주 등 여러 지역에서 세 개의 아틀라스의 광도 곡선 주기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하게 7.2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동일한 ULF, 즉 초저주파 맥동이 기록되었다. 이 맥동들은 태양 폭풍이나 번개의 패턴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들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들은 물체의 방출 속에 숨겨진 열 주파수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지구 깊은 곳에 무언가가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크게도 아니고 폭력적으로도 아니었으나 마치 잊힌 노래의 운걸거림을 포착한 소리굽소애처럼 반응하고 조율하듯 리드미컬하게 공명하고 있었다. 지구의 고대 시스템, 즉 지각, 전자기, 심지어 생물학적 시스템까지 태양계를 통과하는 무언가와 동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끔찍했다. 그것이 위험을 시사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시사하기 때문이었다. 지구는 이 주파수를 이전에 이미 들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휴면 상태에 있던 무언가가 방금 그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말이다. 진입 벡터에서 예상되는 이탈 궤적까지 세 개의 아틀라스의 경로를 그려보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언가가 드러났다. 이 물체는 단순히 중력의 인력에 의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해하고 있었다. 회피하고 있었다. 그 경로는 사전 프로그래밍된 코스를 따르는 우주선처럼 중력 우물 사이사이를 누비며 태양계 내 모든 주요 천체를 놀라운 정밀도로 피하고 있었다. 혼란스럽고 휘어지고 중력에 반응하는 자연적인 해성 궤도와 비교했을 때 이 물체는 섬뜩할 정도의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했다. 시뮬레이션에서 천문학자들은 세 개의 아틀라스 데이터를 나사가 행성 간 탐사선의 궤적을 계획하는 데 사용하는 행성 중력 도움 기동 모델에 입력했다. 그 결과는 엔지니어링된 비행 경로와 92.6%의 일치율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더욱 섬뜩한 것이 드러났다. 미래 궤적을 예측했을 때 그 경로는 토성 궤도 바로 너머의 좁은 공간 회랑과 교차했다. 이 회랑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가상의 중력 상쇄점 또는 외부 헬리오포즈로 향하는 라그랑주 게이트웨이의 위치로 이론화된 곳이었다. 간단히 말해 이 물체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떠나고 있었고 알려진 어떤 자연적인 천체도 보여준 적 없는 높은 수준의 조율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시점, 위치 선정, 가속,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항해를, 단순한 발견이 아닌 임무의 수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임무는 이제 거의 완료된 듯 보였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또 다른 고해상도 스캔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물체가 태양으로부터 2.5 천문단위 이내로 접근하던 바로 그 순간, 세 개의 아틀라스의 화학적 및 열적 방출이 모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니켈 스펙트럼선은 흐려졌고 이산화탄소 유출은 느려졌다. 주기적 광도 곡선은 평탄해졌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물체는 웹 망원경의 탐지 한계 아래로 떨어졌다. 거리나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빛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지였다. 관측 가능한 모든 행동은 11시간 만에 중단되었다. 전 세계의 장비들이 이를 확인했다. 제미니, 스바루, 초대형 망원경이 그랬고, 심지어 칠레 지상 기반 저고해선 망원경들도 마찬가지로 기록했다. 세계의 아틀라스는 활동을 멈췄다. 침묵은 즉각적이었고 의도적이었으며 거의 위장 행위 같았고, 아니면 더 나쁘게는 송신이 종료된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세계의 아틀라스가 지금까지 송신하고 방출하고 반응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것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탐색하거나 활성화하거나 시험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찾던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은 그저 멈췄을 뿐이다. 마치 최종 프로토콜을 완료한 후 전원이 꺼지는 기계처럼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끔찍한 깨달음을 안겨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한 존재의 단지 관측자일 뿐이었다. 과학자들이 세계의 아틀라스가 태양계 통과를 완료했다고 생각했을 때 최신 궤적 모델에서는 불가능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원래 태양 주위를 스윙바이하여 심우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 경로는 미묘하지만 상당히 바뀌어 있었다. 바깥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대신 그것은 안쪽 태양계로 아주 미세하게 다시 움직였다. 이것은 중력 이상 현상이 아니었다. 수학적 계산은 정확했고 벡터가 이를 확인했다. 이제는 침묵하고 이제는 어두워진 세계의 아틀라스가 경로를 변경했지만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수정된 경로는 지구와 금성 사이의 특정 구역과 교차했다. 이 구역은 안정적인 중력 역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몇 안 되는 지구 기반 위성들이 최근 간헐적인 신호 간섭을 보고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나사는 처음에는 이 경로 변경을 관측 오류로 치부했다. 그러나 세 개의 개별 심우주 레이더 시설, 즉 골드스톤, 아레시보, 그리고 중국 패스트 어레이가 이 변경 사항을 확증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혜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궤도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자연물도 저탐지 영역으로 항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없는 어떤 것도 그렇게 정교하고 계산된 의도로 기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초에 떠날 운명이 아니라 머무를 운명이었다면 말이죠. 공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3I 아틀라스와 광학 접촉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MIT의 한 연구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발견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경 인공지능 시스템은 웹과 제미니 관측으로부터 수 테라바이트의 분광 데이터를 공급받았는데 원소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니켈과 이산화탄소의 방출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각화되고 회전 변이에 맞춰 조정되었을 때 다차원 나선, 즉 시계열 방출 내에 내재된 뒤틀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초기 생물학적 구조와 비교했을 때 충격적인 유사성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RNA 가닥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기하학적 유사성, 재귀, 접힘, 비율 등 분자 생물학자들이 멈칫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단순히 가스를 내뿜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암호화된 생물학적 골조를 방출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세포도 아니지만 더 고대의 것, 주형과 같은 것, 소리가 아닌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방송, 마치 호박에 갇힌 씨앗이 올바른 환경에서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구, 혹은 화성, 혹은 태양계 내에 미리 선택된 어떤 지점이 이미 그 코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연구자들이 시각 접촉을 재확립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레이더핑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표준적인 심우주 물체 추적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3I 아틀라스가 아닌 예상치 못한 방향, 즉 달의 뒷면에서 무언가가 반사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신호는 평범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0.23초 일찍 돌아왔고 원래의 파형과 일치하지 않는 스펙트럼 인공물을 동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칙이 표면 불규칙성 때문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후 거듭해서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의 연이은 시도에 걸쳐 핑은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변조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패턴은 몇 주 전 3I 아틀라스에서 기록된 펄스와 동일한 강역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 데이터 기록 보관소가 참조되었고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오우무아무아 통과 중 유사한 변조가 동일한 좌표에서 희미하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 패턴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를 방문한 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지하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외계 주파수를 반향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가쇠였습니다. 그리고 달 지각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방금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3I 아틀라스의 갑작스러운 소실 후 2주 만에 제임스 웹 망원경은 조용히 예정된 심우주 관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퀘이사와 외계 행성 등 여러 목표물에서 배경 변칙이 나타났습니다. 별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사이의 성간 물질에서 말입니다. 희미하고 규칙적인 흐려짐, 저주파 플럭스, 동기화되었을 때 이 변칙들은 반복되는 일련의 현상을 형성했습니다. 7번의 펄스 후 침묵, 그리고 다시 7번의 펄스. 과학자들이 이 사건들을 은하계 좌표를 따라 추적했을 때 그들은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각 시선은 3I 아틀라스의 궤적과 일치하는 통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함의는 이러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무언가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계, 사슬, 신호등,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카운트다운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고였는지 활성화였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더 이상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은하계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시작하지 않은 프로토콜의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안전을 의미하고 공허함은 부재를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단지 이상한 물체를 탐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깔끔한 궤적, 너무나 정밀한 화학적 구성, 너무나 규칙적인 주파수, 즉 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기록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시퀀스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중력을 변화시킨 시퀀스, 달에서 반향되어 돌아온 시퀀스, 우리 행성 깊숙한 곳에서 전자기적 진동을 촉발시킨 시퀀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공식 보고서의 틈새를 비집고 밤늦은 연구실로 속삭여 세우며드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접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재조정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우리와 교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깨우기 위함이었다면 어떨까요? 탐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코드를 전달하고 연결을 시험하고 휴면 중인 연결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자마자 그것은 그저 멈췄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으로,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는 곳으로 세우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공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임무를 완수하는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의 장치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 모든 것은 우리가 첫 망원경을 만들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다음 물체는 노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도착할 뿐입니다. 알림을 켜두세요.
하늘이 응답할 때 당신이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요. 아직도 우주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3i 아틀라스가 우리가 이미 놓친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가장 무서운 발견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입니다.